인류 최고의 발명은 복리이다. 복리야말로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다. 아인슈타인. 주변에서 부자가 되려면 복리의 힘을 이용하라고 합니다. 주식에 장기 투자하라. 복리의 마법. 눈덩이 효과. 친구들보다 직장인 생활을 조금 일찍 시작한 저는 친구들에게 항상 연금저축 펀드를 가입하고 우량한 주식을 사서 연말정산 세액공제도 받고 노후 대비도 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젊은 제 친구들은 성과가 더디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복리의 힘은 고리타분하고 지루하다고 말했습니다. 2021년에 암호화폐 붐이 일어나면서 어떤 친구들은 느리고 시대에 뒤처지는 발상을 한다고 저를 비웃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부자 되는 가장 안전하고 쉬운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당장 수익률은 적을지 몰라도 미래에 유망하고 인플레이션보다 더 오르는 우량 자산을 장기 보유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쉬운 방법은 역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2014년에 92세 나이로 죽은 로널드 제임스 리드라는 사람이 국제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을 뜰 당시 순자산이 800만 달러였고 의붓 자식에게 200만 달러를 남기고 지역 병원과 도서관에 600만 달러를 기부해달라는 유언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큰 돈을 가진 부자가 죽고 기부를 해서 뉴스에 나왔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사람들이 주목한 것은 그의 직업이었죠. 로널드 제임스 리드는 주유소에서 25년간 자동차 수리를 했고 백화점에서 17년간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그는 복권에 당첨된 적도 없고 유산으로 물려받은 돈도 없었습니다. 평범하고 소득이 적은 일을 하는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의 소시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로널드 리드의 부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모두가 예상하셨겠지만 그 정답은 복리의 힘에 있었습니다. 그의 비결은 자신이 번 얼마 안 되는 돈을 저축했고 그 돈을 우량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쥐꼬리만한 월급은 복리의 힘으로 800만 달러라는 엄청나게 큰 돈이 되었죠. 평범한 직장인이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보다 심장수술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또는 최고의 교육을 받은 건축가보다 고층 빌딩을 잘 설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서는 이런 허무맹랑한 기적 같은 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투자에 있어서 복리의 힘을 발휘하려면 투자의 세계에서 생존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 책과 유튜브에서는 부자가 되는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통해 부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와 부를 유지하는 방법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소개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시청하는 대부분은 부자가 되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좋은 차를 사기 위해? 좋은 집을 사기 위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가 물질적인 이유라면 부자가 되신다고 해도 아마 허무하실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해서 무엇인가를 구매했을 때 그 행복함은 얼마나 가던가요? 어떤 부자는 말합니다. 좋은 차는 1년, 좋은 집은 2년 넘으니까 감흥이 없더라. 맞습니다. 물질적인 것을 위한 부자가 되는 길은 행복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돈이 많으면 뭐가 가장 좋을까요? 우리는 왜 부자가 되어야 할까요? 그 답은 책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책에서는 부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시간을 내 뜻대로 쓸 수 있는 게 돈이 주는 가장 큰 배당금이다. 저는 이 문장을 읽고 제가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큰 공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행복이라는 것은 복잡하죠. 사람들은 모두 제각각 다르고 행복의 기준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행복에 공통된 한 가지가 있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원하는 것을 원할 때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능력은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무엇보다 귀한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부자가 된다면 나에게 더 많은 결정권이 생긴다는 겁니다. 내가 일을 할지 말지, 휴가를 가서 한 달을 살지, 1년을 살지, 내 가족들과 하루 종일 또는 한 달 내내 함께 시간을 보낼지 이 모든 결정은
돈이 있으면 내가 선택할 수 있죠. 이것이 저는 부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직장 선배 중에 스트레스로 공황장애까지 생긴 선배가 있습니다. 그 선배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아파서 병원을 가야 하고 휴직을 해야 하는데 계산을 해보니 당장 휴직을 하면 애들 학원비, 고정 지출비, 대출 비용 등 돈이 들어갈 곳이 너무 많아서 결국은 아픈 몸을 이끌고 억지로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우량주를 위주로 주식 투자를 해서 분기마다 몇백만 원씩 배당금을 받을 정도로 모았다고 얘기해 줬습니다. 이처럼 부는 우리에게 시간과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앞서 말했던 800만 달러의 유산을 남기고 죽은 로널드 리드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100억 모으고 죽느니 10억만 있고 잘 누리고 사는 게 훨씬 낫죠. 자신이 늙고 병드는데 100억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죽을 때 돈을 가져가지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지만 로널드 리드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대표적인 자산인 주식과 부동산이 모두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로널드 리드가 92세의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몇 번의 하락장을 경험했을까요? 로널드 리드는 유행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평화롭고 안정된 투자와 복리를 통해 막대한 부를 일구고 자신의 의지대로 일상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내가 죽는다고 해서 소용없는 게 아니라 만약 내가 복리를 통한 부자가 되면 자식들도 계속 부를 유지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도박이나 유흥으로 돈을 날리지 않는 한 자산은 복리의 힘으로 계속 몸집을 불릴 수 있기 때문이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로널드 리드는 청소부로 일했지만 그것은 그가 선택한 사항일 겁니다. 누구도 그에게 청소를 할 것을 강요하지 못했을 겁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억지로 일을 하는 것과는 다르죠. 복리 얘기를 하면 세계 최대의 부자 중 한 사람인 워렌 버핏을 빼고 말할 수 없죠. 워렌 버핏이 부를 쌓는 과정을 다룬 책은 2000권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그는 75년 동안 꾸준히 훌륭한 투자자였다 라는 사실을 말하는 책은 많지 않죠. 워렌 버핏은 연간 평균적으로 22%의 투자 수익을 낸다고 합니다. 수익률로만 놓고 보면 그보다 더 나은 투자자는 많습니다. 하지만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투자자는 드물고 그렇기에 워렌 버핏이 위대한 투자자인 이유이죠. 사람들은 최고 수익률을 올리려고 온갖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그것을 비난할 수는 없죠. 직관적으로 보면 그 방법이 부자가 되는 최고의 길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고의 수익률은 보통 일회성이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꽤 괜찮은 수익률을 계속해서 올리는 것이 훨씬 나은 방법입니다. 최대한 오랫동안 반복할 수 있는 투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힘을 발휘하는 것이 복리의 원리입니다. 복리는 참나무를 심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1년을 키워서는 별로 눈에 띄게 자라지 않지만 10년을 키우면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고 50년을 키우면 대단한 무언가가 만들어지죠. 복리의 힘은 20, 30대의 젊은 층뿐만 아니라 이제는 40대 이상의 분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대 수명은 83.5세입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 어떤 인구학자는 지금 40, 50대는 평균 수명이 120세를 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평균 수명이 120세라는 것은 140, 150살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100년 전 1900년대 미국 자료를 보면 평균 수명 50세 이하였습니다. 불과 100년 만에 30세가 넘는 기대 수명이 늘어난 것이죠. 우리나라도 만 60살 생일에 장수와 축하의 의미로 환갑잔치를 하며 축하했지만 요즘은 그냥 간소하게 가족끼리 식사를 하는 흔한 일이 되었죠. 우리나라에 태어나는 아기는 2021년 기준 0.81명으로 한 명이 채 안 되고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적 소득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1위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30, 40대 뿐만 아니라 50, 60대도 복리를 통해 노후를 준비해야 하고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복리로 부자가 되는 게 느리고 고리타분한 얘기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복리의 힘은 느리지만 시간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강력한 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리의 원리가 빛을 발하려면 자산이 불어날 수 있게 오랜 세월을 허락해야 합니다. 돈을 모두 잃는 것은 복리에 치명적입니다. 자본주의는 녹록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돈을 버는 것과 돈을 잃지 않는 것이 전혀 다른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낙천적 사고를 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 것 등의 요건이 필요하고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또한 돈을 벌 때만큼이나 빨리 돈이 사라질 수 있음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돈을 잃지 않고 부를 유지하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를 유지하는 방법 첫 번째, 파산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가장 큰 수익을 얻는다. 큰 수익을 바라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파산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파산하지 않는다면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복리의 원리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오래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란 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의 주식시장은 폭락하고 경제는 마비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과 전 세계 국가들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돈을 풀죠. 풀린 돈은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 암호화폐, 주식, 부동산, 심지어 미술품까지 자산이란 자산은 모두 상승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보수적이고 심하게 말하면 현금은 쓰레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정말 그런 것 같았죠. 저도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20, 30대의 정통적인 부동산 구매 연령이 아닌 젊은 세대들은 흔히 말하는 영끌로 부동산을 구매했습니다. 결과는 지금 주변을 보면 알 수 있죠. 미국과 한국의 유례없는 긴축 정책으로 자산 시장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승자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인내하고 비아냥을 견뎌냈고 결국 자산이 싸다고 생각할 때 사서 큰 이득을 챙길 것입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무리한 투자를 하면 그 결말이 어떤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욕심에 눈이 멀어 여유자금으로 무리해서 주식을 추가 매수했고 결국 버티면 오를 것을 알지만 급히 돈이 필요해 손실을 보고 주식을 팔기도 했습니다. 좋지 않은 시기에 절박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식을 파는 일을 한번 막는 것이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주식 수십 가지를 고르는 것보다 평생 수익률에는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욕심에 눈이 멀어 파산하는 비극적인 일을 경계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시간이 내 편이다 라는 느긋한 마음이 소중한 우리의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부를 유지하는 방법 두 번째,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의 계획을 세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 바이러스, 급격한 금리 인상,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아셨던 분 있으신가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변수는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계획이란 현실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때만 쓸모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미래야말로 누구나 직면할 수 있는 현실이죠. 좋은 계획은 이런 알 수 없는 미래를 애써 괜찮은 척 하는 것이 아닌 이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오류의 여지를 강조할 수 있는 겁니다. 과거 30년간 시장의 수익률이 8%이지만 향후 30년간 4%가 되어도 나는 문제가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계획은 더 가치를 갖게 됩니다. 수많은 도박이 실패하는 이유는 그 도박이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 상황이 정확히 일치할 때만 성공하는 도박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2022년에도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큰 폭은 아니더라도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미 서울의 주택가격은 많이 오른 상태이지만 서울은 지리적 특성상 주택을 새로 건설할 수 있는 땅이 부족하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만 신규 주택을 공급을 할 수 있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 청구권의 최대 기간인 4년 만기가 다가와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상승한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릴 것이라고 예측했죠. 하지만 모두의 예측과 다르게 미국과 한국의 유례없는 금리 인상으로 대출 금리가 상승하고 소비가 얼어붙어 집을 팔려던 사람들이 팔리지 않는 집을 전세로 돌리고 높은 전세 대출 이자로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자 전세 매물의 급증과 매수 심리의 하락으로 주택 가격은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시장 앞에서는 항상 겸손해야 하고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한 번 더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그 리스크를 제어할 수 있는 계획만이 부를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부를 유지하는 방법 세 번째,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이면서 동시에 비관적이어야 한다. 낙관 없이 투자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엇이 그 미래를 방해할지 끊임없이 걱정하는 양면적인 특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산 가격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 라는 경제학적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중간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도 직접 겪으면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평균적으로 사람들은 20살이 되면 2살 때 갖고 있던 신경세포 시냅스 연결의 절반을 상실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신경통로에서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20살 청년은 2살 아기보다 똑똑합니다. 진보를 위해 파괴가 일어날 수 있으며 파괴는 과도함을 제거하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경제도 시장도 경력도 종종 비슷한 경로를 따라갑니다. 상실 한가운데서 성장이 일어나죠. 무엇인가 배우고 적응이 되면 공통적으로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누구보다 그 일을 잘한다는 착각이죠. 어떤 일이든지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그때부터는 자만을 합니다. 어떤 조사에서 본인이 운전을 잘한다는 응답자가 90%를 넘었다고 합니다.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은 부자가 되는데 꼭 필요한 자질입니다. 하지만 낙천적인 생각을 비관적인 생각으로 경계해 주어야 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에 대해 미래를 전망하지만 대부분 틀립니다. 한두 번은 맞출 수 있다고 해도 계속 맞춘다는 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비관적으로 자만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부를 유지하는 방법 3가지. 파산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가장 큰 수익을 얻는다.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한 계획을 세운다.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면서 동시에 비관적이어야 한다. 이 3가지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겸손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겸손해야 하지만 부와 시장 앞에서도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와 복리의 중요성, 부를 유지하는 방법 3가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가 되려는 이유를 확실히 하고 복리의 중요성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복리의 힘을 확실히 얻기 위해서는 파산하면 안 되고 파산을 하지 않고 부를 유지하는 방법 3가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부자가 되려는 이유를 생각해 보시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아주 느리지만 확실한 복리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투자를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복리의 힘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줄 것이고 부를 유지하는 방법 3가지는 여러분의 귀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오늘은 돈이 심리학의 인상 깊은 구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누구나 부자로 남지 않는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부자로 남는 것이다. 바로 살아남는 일이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었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인생이 변하는 책 읽기 북딩크 북토크